우리가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글. 한글의 과학적 창제 원리와 편의성만 보더라도 한글의 우수성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출발 세상 속으로에서 30년 동안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글 에너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기분 좋은 이름을 부르면 엔돌핀과 도파민이 생성되고 기분 나쁜 이름을 부르게 되면 좀 몸 안에서 열이 오르는데요. 이름도 그냥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 이곳을 찾아서 한글 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일상생활과 너무 가까워 간혹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데요. 일상의 편리함은 물론 우리 뇌의 건강과 지각 능력 개발, 각종 인체 호르몬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글 에너지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한글의 우수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인체반응성명 한글 주파수를 개발하면서 가장 이제 그 보람을 느낀 것은 요즘에는 한문 이름부터 짓는 것이 아니고 한글 이름을 먼저 사주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사주에 2차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름 짓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동양권이기 때문에 한문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한문이 간체자, 즉 중국 한문과 일본, 우리나라 이 한문들이 다 달라요. 간략하게 사용하는 그 한문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이 한문으로 이름을 장명할 때 이 획수, 그런 획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어왔기 때문에 한문 수리학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어떤 하나의 그 기운이지,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한문 수리학은 한문 이 글씨 획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한국에 맞는 우리 한글 주파수에 맞는 그러한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도 머지않아서는 이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우주의 으뜸 글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사주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연, 월, 일, 시 해가지고 생년월일시를 우리 오행으로 나타낸 8개의 글씨. 근데 이 8개의 글씨에 내가 갖고 있는 체질이라든가 환경이 선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천적인 기운이 이 대운을 따라서, 이 대운이라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태양도 이 우주에 중심점을 두고 우주를 여행을, 그러니까 이 순환하는 법칙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순환함에 따라서 우리 소우주인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운이 바뀌어가지고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보관을, 저장을 그런 장치가 있어야만이 그걸 확실하게 알죠. 그렇지만 이 이름은 우리 이 두뇌, 즉 중추에 계속 기억돼 있기 때문에 기억인자라고 그러죠. 기억인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잊어먹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 이름 소리가 한문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한문의 획수에 따라서만 이름이 지어졌다면요, 우리 이 한글 소리는 이 우리 형상과
우주와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와 이게 다 똑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생리학적인 부분이라든가 과학적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한문에 그냥 막연한 한문의 뜻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글 소리 주파수에서는 전혀 다른 인체 반응이 오더라. 예를 들어서 뭐 옥자라든가 뭐 uk자라든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다 한문으로는 다 좋은 뜻이었다. 좋은 뜻이었는데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소리가 목에 막히는 생리학적으로 목에 막히는 아주 안 좋은 소리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글 주파수를 이 사주에다 먼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옛날에 그러니까 병진전에 태어났을 때 을미월 즉 6월달에 태어났다. 6월달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날이 이 기운이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의 기운이에요. 본인의 기운은 토기운이죠. 여기도 토기운인데 6월달은 굉장히 덥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운 대신에 열이 많은 때. 그때 뭐 이제 말복이 지나가고 삼복더위에 굉장히 이 토라는 이 흙이 삼복더위에 굉장히 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도 태어난 날도 지지해 보니까 여기도 화기운이에요. 이것도 전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화생토 해가지고 이 기운은 굉장히 강한 토기운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강할 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토기운이 강할 때는요, 어디가 가장 크게 반응이 오냐 그러면은 이 숫기운이 많이 오는데요. 여기는 이 토기운이 강해졌을 때는요, 숫기운은 음이 강해졌을 때는 양기운의 힘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음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광이 나빠진다. 나빠진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방광이 약하다. 체질적으로 방광이 약한 체질이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방광이 약하면은 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체질을 알게 되면은 내가 태어난 어떤 그 체질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알기 쉽게 이 방광이 약하니까 야는 밤에 야뇨증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체질에 맞게 음식도 먹어야 되고 체질에 맞게 약도 써야 되고 뭐 체질에 맞는 환경 이 설정.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본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과거를 뭐 보려고 이렇게 과거를 알아맞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주는 미래 학문입니다. 미래 학문이에요. 미래를 먼저 보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 이렇게 먼저 봐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바로 대운에 나타납니다. 대운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분이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7살 전까지는 이 을미라는 이 기운에 잡혀져 있는데요. 이때가 한 살 때는 병진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진년이니까 기가 이 토가 이 병진이라는 화기운이라 토기운에 여기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건강한 아이였다. 근데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다 이제 강한 운이었는데 37 넘어서 46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운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47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 기를 설기시키는 이 기운에서 약간 약해지는 그러한 기운이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 극신강
운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조절이 되어가지고 이때부터 자기가 이제 다 막 그 철없이 막 행동하고 막 그랬던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굉장히 기운이 양성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기운이 와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사주에 어떠한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미래에서 내 재물은 어디가 있는가. 근데 여기는 재물이 이 속에 잠겨져 있어요.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막 그 철없이 막 행동하고 막 그랬던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굉장히 기운이 양성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기운이 와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사주에 어떠한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미래에서 내 재물은 어디가 있는가. 근데 여기는 재물이 이 속에 잠겨져 있어요.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이 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는지. 이게 한글 이름을 지은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재물이 아까 방광이 약하다고 그랬죠. 이 방광하고 똑같은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방광 약하죠. 재물이 약하죠. 그 다음에 재물은 부친하고 똑같아요. 부친이 약하죠. 이렇게 쭉 벌써 뭐가 약하다는 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장명을 할 때는 이 방광에다가 재물에다가 부친운에다가 이 기운을 맞춰서 장명해 준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항상 이 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용신. 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에다가 용신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그 없는 것, 그 가용신을 써가지고는 내 운명을 다 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성은 그냥 여기에 숨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토기운을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목이 필요합니다. 목이. 그래서 이 목은 또 물이 있어야 살겠죠.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숙기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숙기운은 아까 말한 방광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부치운이 이 수기운. 그래서 이름을 장명할 때는 어떠한 기운이 가장 약한가, 어떠한 기운이 가장 강한가 이런 걸 봐가지고 약이 되는, 그 다음에 용신을 도와줄 수 있는 희신이라든가 이런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약신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신생아 이름은 장명하는 것이 좋고, 이제 경유에 따라서는 이 흉신이 너무 강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축하고 미는 축입니다. 서로 축인데 여기는 굉장히 이 강한 이 습기,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하고 즉 이 물하고 불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하게 되면 수증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처럼 몸에 습진이라든가 몸에 어떤 피부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 이 기운을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 이름, 즉 예명을 따로 장명을 해야 되는데, 이 예명을 따로 장명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헷갈리다. 물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하고요, 이 신생아 이름을 지을 때 꼬정 이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차피
충하는 이 기운은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중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 한글 주파수를 잘 계산해가지고 이름을 아우라든가 예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꼬적 등재 이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불러주거나 사용하면은 굉장히 이 아기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한번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름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김영우라고 이제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금기운에 즉 이 목기운의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냥 목기운은 여기 용신하고는 잘 맞습니다. 영우라는 이름은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크게 이 저기를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분하고 똑같이 태어난 그 친구분은 누구냐 그러면요. 이승일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분은 숙기운이었어요. 숙기운. 숙기운으로 장명을 했는데 이 기운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앞전에 김영우라는 그분은 똑같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기운으로 이제 주파수를 정해놨었죠. 목기운을 정해놨었는데 이 어렸을 때 방광이 너무 약해가지고 약을 많이 먹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승일이라는 이 사람은 이 이름을 숙기운으로 딱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이 지내왔다.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름 잘 지어야 되고 이름을 새로 바꿀 때도 이렇게 사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이름을 장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주파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먼저 이 사주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떤 시기에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봐가지고 어차피 짓는 애명이라든가 아호는요. 이 대운을 잘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지금 이게 37세 대운의 사해 충이 옵니다. 충. 이 충이라는 것은 이것은 풍기운으로 목기운, 바람기운으로 이 저기 기운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사고라든가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내 건강 문제, 본인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명을 할 때는 중화 이름이 필요한데요. 중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에 피해를 받았는가, 그 이름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어떻게 괴롭혔는가, 내 이 환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학기운이 너무 강했다. 그러면 내 이름에서 화학기운이 강하면은 이건 더 강해지죠. 그러면 이 방광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전립선이라든가 이 방광에 어떤 이상 증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개명을 할 때 이 대운을 잘 보고 이제 개명을 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런 게 이 충이라든가 흉살이 하나씩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늘 내가
애명을 불러주고 혼자 스스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기운을 꼭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저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한글 이름 부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른다고 그러면은 좀 우습게 생각해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참 재밌게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기 전에 자기 이름부터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한글에 특수한 이 한글 소리로 체질 개선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런 결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때 아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은 기역이라든가 니은은 우리가 걸어다닐 때 기역 이렇게 무릎이 기역자로 구부러지고요. 앉아있을 때 니은자로 되는 파동과 똑같이 우리 이 세상은 모든 한글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을 통한 인체 생리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생체 반응의 원리에 따라 음파는 진동 에너지로 작용해 그 쓰임새 또한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글의 위력에 참 놀랍기도 한데 이런 한글 에너지를 이용해서 장명을 한다거나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 한글 에너지는 이름에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의 기능은 호르몬과 같아가지고 중추에 기억인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름이 항상 인체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름 소리가 막힌다거나 이름 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반응이 올 때는 인체에도 해로운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이름이 나쁘게 되면은 자식한테도 그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자식의 이름이 나쁘게 되면은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우리 인체 구조에 꼭 맞는 글자 구조를 가졌는데요. 편리성과 부가적인 기능 또한 탁월해 널리 사랑받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잘못된 인터넷 문화로 오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글 에너지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처음에 저는 어리둥절하기도 했는데요. 한글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한글 이름은 소리의 기능을 인체의 반응에 접목시켜 해석한 방법인데요. 한글 이름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름을 귀중한 생명력으로 인정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